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는 제 친구분이 보내준 일출 광경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새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도 올해는 좀 더 부지런히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소식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주간 단위 또는 월간이라도 신문 기사라든지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거나 했다라면 좀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좀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신 작년 7월 개정세법부터 나왔던 혼인, 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따른 주택수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우리 납부해야 되는 지역가입자의 세부담,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격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좀 좋은 희망찬 소식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녀의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상담할 때도 이 내용을 좀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부모가 성인 자녀한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 5천 외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준다라면 1억까지는 기존 5천과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이 혼인 신고일입니다. 혼인일이 아니라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전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또는 5년 전에 혼인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준 거는 해당이 없어요. 작년에 1억 준 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적용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어떤 게 생겼죠? 기존 개정 안에 없었던 내용인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증여하는 금액 얼마까지? 1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다. 혼인 따로 출생 따로가 아니라 혼인으로 인해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공제를 받거나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는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재산도 증여재산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비혼, 즉 애가 없는 자녀 가정이 많죠. 그래서 이 출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 5천 외에 1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이미 결혼해서 혼인에 따른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애를 낳는다, 즉 출산을 한다라면 이번에 신설된 1억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나 이런 건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뭐가 안 되죠? 세법상 비거주자도 이런 공제 혜택은 없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컨홈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뭐죠? 이 기존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 89개 시군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따른 특례도 적용을 해주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12억 공제 및 추가세액 공제를 다 적용할 거고 양도세 측면에서도 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게
좀 안이 나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서 기존의 1주택자가 누리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세요. 세컨드 홈을 구입하세요라는 정책이 새롭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나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이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어떻게 돼 있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최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로 30%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고 세율인 45%에 30%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75%.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80%가 넘는 세금이 되는데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주택 중과제도가 실효성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좀 침체기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강남 3구의 가격은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중과 배제, 중과 유예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1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24년이 아니라 25년 5월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해 줄 테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도 처분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이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 특히 이 강남 3구의 집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올해 5월에 맞춰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좀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좀 더 유쾌한 소식입니다. 우리 세금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게 건강보험료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완화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건보 수입이 연 1조가 감소한다라고 해요. 자, 왜 감소하냐?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제 최초 단계보다 2022년 9월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천만 원까지만 일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였었는데 이제 올해 1월에 발표가 어떻게 됐냐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었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부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돼서 2024년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정률제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등급제에서. 그래서 약 7.09의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한 8% 정도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에 따라서 208.4원을 부과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표에서 5천만 원 빼주던 부분을 어떻게 한다? 1억까지 빼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7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부과하던 부분이 이제 4천만 원 이상부터 부과하는 걸로 한번 개편이 됐는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새해 첫 번째 주에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